자, 이 주어진 식을 풀 때는 변형 공식 써야 되는데 어떤 거 참고해야 하는지 좀 적어줄게요.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은 a 더하기 b세제곱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플러스 b, 얘를 참고해서 풀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8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27은 2x 더하기 x분의 3의 세제곱이고, 여기에 그대로 대입시켜보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랑 b를 곱하면 6이 생기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자리에 2x 더하기 x분의 3을 넣어주면 되고,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대입시키면 6세제곱 마이너스 18 곱하기 6, 요거 계산해주면 답 구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식을 한번 살펴보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분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위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식 있지? 이 식을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서 적어볼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1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0이 돼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11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구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먼저 한번 구해볼 거예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아까 첫 번째 구해놓은 식 있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제곱을 하고 2를 뺀 값이랑 같아지고, 계산을 해보면 11제곱 마이너스 2니까 121 빼기 2 해서 119랑 같아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가 x-x분의 1을 구해야 하는데, 얘를 구해야 하는데, 얘는 우리가 아까 구해놓은 얘를 갖고 구할 수 있어요. 변형해주면 되는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내가 찾고 싶은 x-x분의 1을 제곱을 하고 2를 더한 값이랑 같아지게 되죠. 그러면 대입을 그대로 시켜보면 11은 x-x분의 1 제곱 플러스 2고,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 제곱이 9가 되는데, 그러면 플러스 3이 될지 마이너스 3이 될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 근데 여기 조건 한번 보면요, x가 0과 1 사이에 있다고 했어.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2분의 1이면 x에서 x분의 1을 뺀다고 생각했을 때 2분의 1에서 2를 빼는 거기 때문에 0보다 작은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x-x분의 1은 우리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4제곱 계산한 값은 119, 그 다음에 x-x분의 1은 마이너스 3, 얘네를 계산해주면 답을 구할 수 있겠지. 두 실수에 대해서 x 7제곱 더하기 y 7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절대 한 번에 못 구하고 우리가 7제곱에 대한 공식을 배운 적이 없거든? 내가 구한 값으로 최대한 좀 활용해서 식을 적어볼 건데요. x 7제곱 더하기 y의 7제곱은 얘가 7제곱이 나오려면 x 세제곱 y 세제곱, 그 다음에 x 4제곱 y 4제곱을 곱하면 x 7제곱 y 7제곱의 형태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얘네가 지금 좌변 우변이 완전 똑같다고는 할 수 없거든? 이 우변을 전개해보면 x 세제곱, x 7제곱, 그 다음에 x 세제곱 y 4제곱 플러스 x 4제곱 y 세제곱, 그 다음에 y 7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우변이랑 같아지려면 우리가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항만큼을 빼야 돼. 그래서 얘네를 묶어보면 마이너스 x 세제곱 y 세제곱에 x 플러스 y만큼으로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값은 일단 x 플러스 y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필요하고 4제곱 4제곱도 필요해.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x 더하기 y세제곱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플러스 y. 그럼 얘도 지금 얘를 구하기 위해서 xy가 필요해. 그럼 이번에 xy 한번 찾아볼게요. 위에 있는 식을 최대한 활용하면 구할 수 있는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를 제곱하고 여기에 2xy를 뺀 값이랑 동일하죠. 그럼 이대로 식 계산해보면 6은 x 더하기 y가 2니까 2제곱 마이너스 2xy랑 똑같고 계산을 해보면 xy는 마이너스 1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세제곱 더한 것도 식 대입해서 계산해봤을 때 2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가 돼서요. 8 더하기 6 해서 14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구해봐야 될 게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이에요. 얘는 완전제곱식 곱셈식 변형하면 쓸 수 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통째로 제곱을 하고 여기 2배의 x제곱 y제곱만큼을 빼면 되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 그대로 대입시켜서 계산해보면 6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y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볼 수 있겠죠. 36 빼기 2니까 34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해놓은 값들 쭈르륵 한번 대입시켜 볼게. 위쪽에 계산을 해보면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14. 그 다음에 x4제곱 더하기 y4제곱은 34. 여기에 빼기 xy의 세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곱하기 x 더하기 y는 2라고 적을 수 있겠죠. 요거 계산하면 아마 답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계산하라고 했는데 우리 요 형태가 아까 수업할 때 개념편에서도 비슷한 문제 풀었었잖아. ABC를 다 더한 값이 3인데요. 주어져 있는 얘를 그냥 전개를 하면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바꿔서 적어볼 거야. A 더하기 B를요. 내가 3-C로 바꿔볼 거고요. B 더하기 C는 3-A, C 더하기 A는 3-B로 적을 거고 얘를 전개를 할 건데 이 식은 우리가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라는 요 식을 참고해서 전개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식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 얘는 3세제곱 그 다음에 상수들끼리 다 더하고 곱하기 3제곱 그 다음에 두 개끼리 곱하고 뒤에다가 3 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들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ABC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값을 구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BC 나와 있는데 지금 얘가 안 나와 있지. 얘는 변형 사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A제곱 지금 우리는 AB, BC, CA를 지금 찾아야 돼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에 AB, BC, CA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요거대로 대입시켜보면 7은 3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얘가 여기 자리에 1 와야 되지. 9 빼기 2 해야 7이 되고요. 그러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우리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식 그대로 대입시켜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3세제곱은 27 마이너스 ABC 다 더한 값은 3 곱하기 9 플러스 1 곱하기 3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계산해보면 플러스 되고요. 얘는 사라지고 계산하면 3 더하기 1 해서 답은 4번입니다. 일단 우리 위에 있는 이 첫 번째 식 갖고 식을 한번 적어볼 건데, 분수끼리 더하려면 우리가 통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x, y, z 분의 분자는 우리가 얘는 위아래다가 y, z씩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x, z, 그 다음에 x, y만큼 곱해야 하니까 분자가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가 됩니다. 이 값이 지금 2랑 같아진다는 얘기고요. 근데 지금 주어진 값을 보니까 xyz가 8이래. 그러면 분자는 우리가 16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옆에다 적어두면 xy, yz, zx를 더한 값은 16이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일 때 얘를 구하라고 했거든? 일단 내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식을 변형을 해서 먼저 적어보면요. 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에서 2배 한 값 xy, yz, zx만큼으로 빼줘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값을 보면 얘는 지금 16이라고 나와 있는데 x, y, z 더한 값을 몰라. 그러면 일단 주어진 값 가지고 또 한번 구해봐야겠지. 근데 우리 여기 밑줄, 내가 연두색으로 밑줄 친 이 식을 보면 아까 위에서 풀었던 27번이랑 비슷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x, y, z를 더한 값이 있으면 우리가 식을 좀 편안하게 바꿔서 쓸 수 있는데, 얘는 x, y, z 더한 값이 없지. 그러면 얘는 내가 일부러 만들어 줄 거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어떤 숫자, 상수 k랑 같다라고 한번 적어보면요. 식을 바꿔서 적어봤을 때 x 더하기 y는 x 마이너스 z랑 똑같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z는 k 마이너스 x, z 플러스 x는 k 마이너스 y랑 똑같아. 이게 136이랑 같다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전개를 해보면 k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z k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곱하기 k 마이너스 xyz, 얘가 136이랑 같아집니다. 그러면 얘를 좀 계산해 봤을 때 k 세제곱 그 다음에 xyz 다 더한 값이 k였잖아. k 곱하기 k 제곱 그 다음에 16 곱하기 k 그 다음 마이너스 8이 136이랑 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사라지고요. 16k는 마이너스 8 넘어가면 144가 되고, 그래서 k는 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k가 9. 그러면 우리 다 구했으니까 이대로 대입을 시키면 9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6이니까 81 마이너스 32 하면 답은 49 찍고 넘어갈 수 있겠지? 주어진 식을 변형을 해보면 앞에 2분의 1 곱하고 전부 다 2배 했을 때 2x제곱 더하기 2y제곱 플러스 2z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2yz 플러스 2zx가 되죠. 여기서 내가 3개끼리 묶어서 3개씩 묶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x 더하기 y의 제곱 y 마이너스 z의 제곱 z 플러스 x의 제곱으로 변형해서 적을 수 있어요. 그럼 위에 나와 있는 값을 비교해보면 x 더하기 y 2라고 써져 있고, 그 다음에 xz 더해서 3이라고 나와 있는데 y 마이너스 z가 안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때 이 주어져 있는 이 두 식끼리 좌변 우변을 서로 빼보면 x 더하기 y는 2, x 더하기 z는 3,
이 식을 위아래 뺐을 때 y-z는 마이너스 1이랑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대입시켜보면 2분의 1 곱하기 2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3제곱 계산하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 곱셈 공식 그리고 곱셈 공식 변형들을 조금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얘네가 지수가 점점 이렇게 점차 늘어나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우리가 합차 공식을 사용해서 풀 수가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제곱분의 1 더하기 4제곱분의 1 더하기 2 8제곱분의 1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얘를 합차 공식을 사용하려면 앞쪽에 1-2분의 1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갑자기 주어진 식에 이 값을 곱하기 쓸 수 없잖아. 1 빼기 2분의 1이라는 건 2분의 1인데요. 2분의 1을 갑자기 곱할 수 없으니까 2분의 1을 곱한 만큼 앞쪽에는 2를 곱해주면 실제로 여기 계산한 부분이 2 곱하기 2분의 1이 되면서 숫자 그냥 1이 되는 거지. 그럼 기존에 있었던 값에 1은 추가로 곱해도 기존에 있었던 값이랑 같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계산을 했을 때 일단 앞에는 2는 그대로 두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합차 공식을 사용하면 1-2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둘이 계산하면 1-2 4제곱분의 1 그 다음에 또 둘이 계산하면 1-2 8제곱분의 1이고 얘랑 얘를 마지막으로 계산을 해주면 1-1 2의 16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적어보면 1-2의 16제곱분의 1이고 2를 분배해서 곱하면 2-2의 15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n값을 찾아볼 수 있겠지. 우리가 활용 문제 풀 때는 특히 숫자를 나왔으면 우리가 치환을 해서 풀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이 숫자들을 내가 좀 보기 좋은 숫자들로 좀 쪼개서 한번 적어볼 건데 3과 5 사이에는 우리가 4라는 숫자가 있지. 3을 내가 4 빼기 1, 5를 4 더하기 1로 적어볼 거고요. 17이 4제곱 플러스 1, 16 더하기 1로 적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57은요. 256 더하기 1이라고 해서 4의 4제곱 플러스 1의 형태로 한번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플러스 1까지 있지? 얘가 위에서 풀었던 31번이랑 되게 비슷한 형태인데 합차 공식의 형태로 식을 쭉 전개해 볼 수 있죠. 그럼 얘는 4제곱 마이너스 1, 4제곱 플러스 1, 4 4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그 다음 4 4제곱 마이너스 1 4 4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그 다음 4의 8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돼서 얘가 4의 8제곱이 됐는데 얘를 밑을 2로 바꿔주면 2의 제곱의 8제곱이니까 2의 16제곱이 됩니다. 이거 오늘 수업에서 풀었던 거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요. 지금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보면 직육면체에서 각 모서리를 내가 A, B, C라고 했을 때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40이래. 모서리는 A, B, C 가로, 세로 높이가 4개씩 있죠. 얘네를 다 더한 값이 40이란 얘기고 건널비가 64라는 건 A, B, 넓이가 BC, 넓이가 CA인 면이 2개씩 있어. 얘네를 다 합친 값이 64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직육면체의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 우리 배웠지? 내가 이 대각선을 L이라고 표현하면 대각선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과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럼 얘를 일단 계산을 해볼게요.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고 그
다음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는 32랑 같아집니다. 그럼 대각선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제곱에서 빼기 2배 하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되겠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값들 각각 10이랑 30이 대입시켜주고 각각 제곱해서 더한 값을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대각선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중면체가 두 개가 있는데 각각의 한 모서리 길이를 내가 A랑 B라고 일단 적어보면 각각의 모서리 길이를 더했을 때 5루트2랑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부피의 합이 70루트1에 그럼 부피를 구해보면 부피는 A세제곱 그 다음에 B세제곱을 더한 값이 70루트2랑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두 정육면체의 건널비의 합을 물어봤어. 정육면체는 각 면이 정사각형인데 면이 6개씩 있으니까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건 A제곱이 6개, 그 다음에 B제곱이 6개인 우리가 이런 식으로 건널비를 구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형 공식을 써봤을 때 A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로 계산을 해야 돼요. 지금 AB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이 두 식을 가지고 A랑 B를 한번 구해서 풀어보겠습니다. AB 구하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더하기 B 세제곱 빼기 3AB 곱하기 A 플러스 B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얘 계산해보면 70루트2는 5루트2 세제곱 마이너스 3AB 곱하기 5루트2랑 같아집니다. 계산했을 때 70루트2 마이너스 70루트2는 얘 세제곱하면 5를 세제곱하면 125고요. 2를 세제곱하면 2루트2예요. 그래서 곱했을 때 250루트2 마이너스 15루트2 곱하기 AB 좌변으로 넘겨보면 15루트2 곱하기 AB 값이 70루트2를 우변으로 넘겨서 계산하면 180루트2고요. 루트2 약분하면 AB는 12가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마저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5루트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B 자리에 12 넣으면 건널비의 합 구할 수 있습니다. 다항식 4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한대요. 직접 나누어서 계산을 해볼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X세제곱 자리가 지금 비워져 있기 때문에 나누기 할 때 실제로 그 자리만큼을 비워두고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한번 나눠볼게요. X 4제곱 안에 X제곱이 X제곱을 곱했을 때 같아지죠. 그래서 얘가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위아래 식을 빼야겠지? 그러면 X 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X를 곱해야지.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위에서 아래 있는 식을 빼면 5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요. 얘는 우리가 여기에 5를 곱해야 같아지겠죠? 5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 마지막 위에서 아래 한번 다시 빼주면 4X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래서 몫을 QX라고 했기 때문에 QX는 X제곱 X 더하기 5 그 다음에 나머지를 RX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4X 플러스 6
그래서 QX, RX 구했기 때문에 대입시켜서 한번 값 계산해 보세요. 3차식이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 말은 이렇게 3차식을 내가 이 값으로 나누면 이렇게 몫의 그러니까 나눈 값이랑 몫의 곱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고 나머지가 그냥 0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실제로 얘를 직접 나눠볼 거예요. 자, 일단 이 주어진 값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 여기다가 x를 먼저 곱해줘야겠죠. 그럼 얘가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위아래 식을 빼면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a 그리고 아마 한 번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 근데 얘가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0 돼야 돼. 그렇게 되려면 우리 a 자리에는 숫자 2가 들어가야겠죠? 주어진 식을 검산식 형태로 한번 적어볼 거예요. 다항식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이때의 몫이 2x 더하기 6 그리고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7이랑 같아진대요. 이때 fx를 2x-2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fx식을 쭉 전개를 시켜. 그래서 직접 쭉 전개한 식을 여기 넣어주고요. 이 식을 내가 2x-2로 직접 나누어서 몫과 나머지 한번 구해보세요. 이 문제에서는 이 4차식이랑 2차식 사이에 좀 관계에 대해서 볼 거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4차식 안에 여기 있는 이 2차식이 얼만큼 들어갈 수 있는지를 나눠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2x 4제곱이랑 x제곱이 2x 4제곱이랑 같아지려면 2x제곱을 곱해야 하고 그러면 이 값이 2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이 되고 그 다음 위아래 식을 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해야 같아지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 이 두 값을 뺐을 때는 나머지가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4차식 이 4차식은 내가 이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때 남아있는 값 나머지를 3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주어진 값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 값이 0이잖아. 근데 지금 곱하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이 값이 계산했을 때 0이랑 같아져요. 그래서 0 더하기 3 답은 5번이 될 수 있습니다. 다항식 fx를 자 이거 내가 숫자로 했을 때 검산식이라고 했잖아. 다항식도 똑같이 적어볼 거예요. fx를 내가 x-2라는 값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 나눈 값이랑 몫을 곱해주고 나머지를 더해줬을 때 다항식 fx랑 같아집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 fx라는 식을 2x-4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지금 표현을 했는데 잘 보면 똑같은 fx라는 식이란 말이야. 지금 내가 x-2에서 2x-4가 될 때 내가 이만큼 곱해줬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2를 뜬금없이 곱해줄 수 없으니까 2분의 1까지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대로 qx 더하기 r 그대로 가는 거야. 잘 봐봐. 똑같은 fx식이니까 여기는 x-2랑 얘랑 이렇게 같아져야겠지. 그러니까 지금 x-2를 2x-4와 2분의 1의 곱으로 쪼개서 다시 한번 적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fx 입장에서 보면 2x-4로 나누었을 때의 몫 그러니까 2x-4로 나누면 지금 2분의 1 곱하기 qx가 몫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값이 나머지가 되는 거지. 근데 이 몫을 우리가 q-x로 표현하기로 했고 나머지를 r-라고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적어보면 Q-X는 2분의 1 곱하기 QX랑 같아진 거고 R-는 R이랑 같아진 거겠죠. 그래서 주어진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적어보면 QX는 그대로 QX, Q-X 자리에는 2분의 1 QX, 그 다음에 R- 자리는 R, R분의 R. 계산을 해보면 얘가 2 더하기 1 해서 답은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걸 식으로 잘 적어보면 다항식 fx는 2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 나눈 값이랑 몫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더해준 값이 fx랑 같아져요. 근데 이번에는 fx가 아니라 x 곱하기 fx를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어. 자, 일단 이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위에 있는 이 첫 번째 식을 xfx의 형태로 바꿔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변에도 똑같이 x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 x를 각각 곱해줘야 돼. 그럼 얘가 x 곱하기 2x-1 qx 더하기 rx 이렇게 rx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근데 xfx가 x-2분의 1로 나눴다고 했으니까 그 형태로 바꿔서 적어보면 자, xfx는 여기 있는 2x-1을 내가 x-2분의 1로 이렇게 쪼개면 남아있는 값은 2x 곱하기 qx 더하기 rx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잘 봐봐. 우리 지금 아까는 여기서 1차식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상수항이 나왔잖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이렇게 1차식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얘가 아직 덜 나눠진 거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x-2분의 1로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뒤에는 이 r이라는 친구를 일부러 x-2분의 1이라는 친구를 만들고 위에는 rx랑 같아지려면 플러스 2분의 1 r만큼을 추가로 더해줘야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인수분해 하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x-2분의 1을 지금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 값을 앞으로 묶어줬을 때 남아있는 값들을 내가 중괄호 안에 적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2x 곱하기 qx 플러스 r의 형태로 이렇게 적어볼 수 있고 뒤에 남아있는 값이 2분의 1 r이 된 거예요. 우리는 x, f, x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했고 그럼 잘 살펴보면 x, f, x를 내가 x-2분의 1로 나눴어. 얘는 지금 나눈 값이야. 그때 뒤에 곱해져 있는 이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가 몫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뒤에 남아있는 이 숫자가 나머지랑 같아지는 거겠지.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면 답은 4번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네요.